저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전문가는 봉지욱 기자거든. 봉지욱 기자인데 갑자기 KH그룹의 누구 전무죠? 사장입니까? 아니 부회장. 부회장? 전 부회장이죠. 전 부회장? 네. 전 부회장이 나타났고 뭐 그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이제 주로 국정원 자료랄지 이런 거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상황은 조선일보는 대북 송금으로 해외 도피했던 해외 도피를 3년이나 했던 배상윤 씨가 정권이 바뀌자 이재명 현직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약간 좀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도 쓰고 연합뉴스도 쓰고 연합뉴스는 권성동의 그 반론 있죠. 네. 야, 나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어. 40억 이거 말도 안 돼.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야 이거 정권 바뀌니까 정권한테 줄대려고 또 애들이 그러는 거야. 다 사기꾼들이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배상윤 KH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예. 윤석열 정권에서 줄을 댔어요, 저 그때. 줄을 대려고 했으면 그게 더 편했죠, 그때. 왜냐면 아. 김성태가 하자는 대로 보조를 맞춰주면 됐고 주범은 김성태고 배상윤은 어떻게 보면 같이 하자. 형 나랑 이거 하는데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둘은 아주 오랜 기간 쌍방으로 인수할 때도 주가 조작으로 또 둘이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둘 다 받았어요. 아, 다른 회사인데. 쌍방으로 인수할 때. 아. 쌍방으로 인수할 때 원래 배상윤이 거기 주주였습니다. 일대 주주. 아, 그래요? 근데 자기가 돈이 모자르니까 김성태한테 그걸 넘겨요. 아. 그리고 김성태가 그 쌍방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주가 뻥튀기를 또 하잖아요. 아. 그게 나중에 걸려가지고 둘 다 처벌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미 주가 조작 전력이 있는 파트너예요. 동업자들이구나. 네, 파트너인데 이제 만약에 그럼 배상윤이 정권에 협조해야겠다고 하면 윤석열 정권 때 바로 협조했으면 됐는데 해외 도피를 하는 바람에 지금 다른 건들 뭐 알펜시아 리조트 야, 맞아, 인수건이랄지 예. 자기의 뭐 배임이나 횡령건들 줄줄이 별건이 다 검찰이 털거든요. 그때 그때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협조를 했으면 끝났을 일이죠. 그러네.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그 1심에서 그러니까 김성태의 주요 혐의는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형량으로 치면 얼마 안 됩니다. 형량으로 치면 그렇겠다요. 형량으로 치면 얼마 그렇게 큰 영향이 안 미쳐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형량은 다른 뇌물이나 이런 거예요. 근데 대북 송금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주목을 받는 거죠. 근데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배임 횡령 액수가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꽤 돼요. 예. 근데 징역 3년 6월 났어요. 징역 3년 6월. 표창장 위조에도 막 3년씩 4년씩 주고 이러는데 수천억을 배임 횡령을 했는데 징역 3년 6월 하면 아주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되잖아요. 배임 횡령은 내가 한 몇천억 땡기고. 땡겨가지고 어디다 숨겨놓고 내가 징역 추징금은 얼마나? 3, 4년 그거는만 봤는데 추징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추징금도 없이 그걸 몸으로 정확히 떼우기만 봐야 하면 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네. 나는데 일단 징역형은 3년 6월 나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추징금 때문에 그라도 그 배임 횡령 금액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줄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면 800만 달러 북한에 보냈다는 그 100억이잖아요. 그때 환율로 그것도 그냥 저 사람들 위해서 대신 내줬다 그러면은 내가 착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러네. 네, 그건 그렇게 그러니까 나의 범죄 액수도 줄일 겸. 아 그러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딜이 된 거죠. 딜이. 제가 볼 때는 네. 딜이 된 건데 그렇다면 형 여기서 이렇게 해준다는데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근데 배상윤이 나 그거 못한다. 나 그렇게 안 해라고 하고 지금 안 들어오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도피했다. 그리고 저는 저분이 저렇게 나올 것 같았어요 예전에. 그래갖고 저는 KH그룹 누구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좀 연결을 해보자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튀어나왔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튀어나오죠.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나올 리가 없죠. 지금 오면 죽는데. 안전하니까. 왜냐면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래서 가만두겠습니까? 진작 왔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은 이제 양심에 찔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협조를 안 하면 얼마나 두들겨 맞을지를 알고 있으니까.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캄보디아에 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도 그렇고 비공개로도 좀 내가 캄보디아 갈 테니까 인터뷰를 하자. 만나자. 그리고 저 매체를 잘못 선택했잖아요. SBS 기자랑 그 그렇지. 텔레그램 화상 인터뷰를 했다 그러는데 뭘 알아야 물어보지. 그렇죠. 디테일하게 뭘 알아야 물어보죠. 저희는 그 수사 기록을 가지고 A부터 그렇지. Z까지 보도를 다 했는데 잘못 골랐으니까. 그러니까 딱 한 줄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인터뷰를 해놓고
대북 송금 그거는 뭐 김성태가 사업을 위해서 한 거다. 핵심은 만약에 만나면 핵심은 뭡니까? 뭘 물어봐야 됩니까? 일단은 중간에 그 회유 과정. 시작. 아, 회유 과정의 시작.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고 계속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네. 직간접으로. 검찰이 직접 하진 않죠. 이런 거는. 주로 김성태를 시켜서 했을 텐데 해외 나가 공박한 처지였기 때문에 다 녹음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랬겠지. 그리고 이제 그냥 일각에서 하는 얘기는 김성태도 지금 진술을 바꾸고 싶어한다. 아, 만세를 부르고 싶어한다. 만세! 네. 나 모르겠다 만세! 김성태 회장님도 지금이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그 인터뷰를 할 테니까 어떤 일이 있어. 왜냐면 본인이 들어올 때는 입국장에서 사실상 잡혀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본인 위치 알려준 다음에 그냥 자수 비슷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때 들어올 때 동기는 뭐냐면 내 형제들과 부인 뭐 등등 해갖고 주위 측근들을 다 구속을 시키니까 회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상황이 좋지가 않죠. 진짜로. 쌍방울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쌍방울 망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어찌됐든 검찰을 믿은 잘못이죠. 검찰한테 협조하면 뭘 되게 해줄 것 같지만 그렇게 또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검찰은 바로 뒤통수 치기 때문에 네. 순간에 무슨 출정 나와서 뭐 연어회 먹고 뭐 맛있는 도시락 먹고 이런 거 뭐 술 한잔 먹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게 되게 귀하잖아요. 군대에 가면 담배 한 대 그렇게 피우고 싶어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논산에서 담배 꽁초 떨어진 거 누가 버린 걸 피웠던 거 기억이 살짝 나거든요. 논산에서. 네. 아. 그때 간염 안 걸린 게 다행이죠. 아. 왜냐면 저 훈련생들 다 그렇지, 꽁초 그렇지. 왜냐면 그땐 담배를 안 주니까 아마 나올 때쯤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자대 배치 받고 나면 이제 살 수 있죠. 그랬던 것처럼 네. 굉장히 궁박한 처지였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에서 이렇게 임직원들 모아서 뭐 밥도 먹고 회사 회의도 거기서 하고 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미 이제 그룹은 다 망했고 아마 저기 중림동인가 어디 사옥도 팔았다 그러는데 뭐 이제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저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다. 이거 완전히 검찰 그리고 판을 개혁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제도로만 하려면 안 되는 이유가 여론이 그렇게 받쳐주질 않습니다. 그래도 검사들이 좀 하는 게 낫지 않아? 야 경찰들 그거 맨날 비리 저지르고 이런 시선이 기자들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실제로 법조계에 그게 있어요. 네. 근데 모르겠지. 뭐 수사력 문제도 있고 근데 다 떠나서 항상 어떤 큰 개혁이 이루어질 때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최혜병 사건 때문에 해병대가 다성장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육해 공군 해병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아니 우리 미국 영화 보면 항상 뭐 그렇지. 네이비나 뭐 네. 그렇죠. 해병이 네이비 주로 미국 영화 보면 마린. 마린. 네. 육군 별로 US 없습니다. 마린. 네. 그 영화에 보면 그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되게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다. 잘하면. 인적 개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정확하게 진술하면 왜냐하면 임직원들이 다 같이 협조를 했잖아요. 지금 회장이 시킨 대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사실과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 당시 검사들 다 줄줄이 구속 수사입니다. 이거는 네. 줄구속이다. 줄구속입니다. 이거는. 오, 갑자기 가슴이 뻥 뚫리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가슴이 이게 시작하면 뻥 사람들이 이 사건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 지금 장난치고 조작했고 심지어는 뭐 안부수 아태평야 교류협회장의 딸의 집도 쌍방울에서 구해주면서 안부수를 회유하고 이런 과정들. 리오나면 절대 안 네. 왔잖아. 리오나면 뭐 그런 걸 모든 걸 해도 법정에서 다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수사기 제가 보도한 게 제가 지어서 한 게 아니고 검찰 수사 기록 안에 모순점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법원에 낸 증거 기록은 수사 기록이 100이면 뭐 얼마를 낸지 모르고 100을 내진 않아요. 지들한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내는데 사기록까지 확보하는 게 증거. 만약에 이거를 그렇지. 특별수사팀이 한다거나 또 특검이 꾸려진다면 그 100%의 수사 기록을 보면 처음에 수사 자체가 그 쌍방울이 변호사비 이재명한테 쌍방울이 변호사비 대신 내줬다. 맞아. 그거부터 시작했어. 근데 누가 고발했을까요? 그때? 그때 누가 고발했어? 이낙연 측에서 했죠. 아. 이거를 국민의힘이 한 게 아니고 대장동 사건하고 쌍방울은 이낙연 측에서 고발합니다. 미치겠다. 그거를. 근데 그거 꽉 났잖아. 아니었잖아. 그게 보여요. 기록상에서는 그 변호사비 대납하고 처음에 대북 송금 수사도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벤트를 벌인 걸로 가다가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바뀌죠. 그렇지. 그렇지. 800만 불을 전체 다 방북 비용 하긴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500만 불은 그런- 뭐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그렇지. 대신 내줬다가 되고 나머지 300만 불이 방북 비용이 되게 복잡하게 되고 네. 시원하게 800만 불 한 번에 주는 것도 없어요. 돈도 어. 없으니까 분납을 합니다. 1년 동안. 800만 달러를. 어. 저 이런 건 처음 봐서 1년 할부로 해도 1년 동안 4-5차례에 걸쳐서 주는데
아 그러면 이재명이 방북하려는데 그럼 북한에서 그걸 할부로 받습니까? 상식적으로 카드 포인트로도 받는 거죠. 저는 중요한 말씀을 했다는 생각하는 게 검찰 개혁, 뭐 검찰 자체가 뭐 공수처로 바뀐다고 해서 뭐그 기능이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인적 구성이 좀 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역사에 남겨야 되죠. 잘못했던 것들, 잘못 저렇게 이게 짜맞췄던 사람들이 그리고 옷을 벗고 처벌받고 변호사를 못하는 패가망신의 역사를 만들어 놔야 우리가 제도를 바꾼다고 그렇지. 해서 한 번에 완벽한 제도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음. 거기서도 힘이 있을 거고 견제를 못 받는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겠죠. 아 저렇게 했다가 그 사람들이 패가망신했었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제도에 허점이 보여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억제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생각해 보면은 검사가 수사 잘못했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변호사 그 전관으로 나와갖고 고액 수임료 받아가면서 변호사 일하는 거에 막힌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군인은 그래도 뭐 12.12나 군사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단죄가 됐잖아요. 그쵸. 예. 예. 그분 뭐 전두환, 노태우 등등등 그 뭐 정호영이나 그 특전사령관 등등 나중에 이제 되게 늦게 했지만 사법 처리를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검사는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검사는 여태까지 문제된 건 거의 다 그냥 개인 비리로 끝났잖아요. 그쵸. 뭐 김광준 검사나 이런 거 개인의 일탈 그 검사가 진짜 그것도 너무 확실하게 나왔을 때 김학의처럼 저렇게 질질 끌어주면 봐주는 거고 또 김학의 또 고위 검사라서 그런지 법무부 차관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징적인 예를 들면 쌍방울 케이스가 이번에 생긴다라고 하면 검사들은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거 아무도 보호 안 해주는구나. 시키는 대로 안 해야겠다. 진실이 밝혀져서 검사들이 줄구속되는 사태가 되면 검찰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검찰 개혁의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권성동이 저게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나는 받은 적 없고 그냥 정당하게 말할 거 있으면 말해라. 뭐 이 정도다. 상식적으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이재명 공격한다는데 내가 뭐 돈을 줄 일이지 내가 받을 일이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뭐 증거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지금까지 한 말을 뭐 반박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저럴 수밖에 없죠. 잘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받기로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아니 뭐 무조건 뭐 받았어도 잡아떼는 건데 그렇지. 그 증거는 없으니까 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의 통화 음성 파일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 연합뉴스 기사는 못 봤는데 지금 네. 윗단만 봤을 때는 예. 통화 녹음 파일 자체 그런 통화는 사실이 없다는 말을 못하잖아요. 못하죠. 일단 두 사람이 호텔에서 만나고 나온 사진 제3자가 찍은 그 사진을 어제 제가 매불쇼 생방송 중에 누가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방송 생방송 중에 공개했습니다. 업로드 하셨더라고요. 바로. 공개를 바로 했는데 이제는 만난 것과 통화한 것 자체는 부인을 못하는 상황인데 만난 거 통화한 거는 부인 못한다. 근데 문제는 저 조 씨가 KH 그룹의 이제 부회장이었는데 쌍방울 김성태와 KH 그 배상윤 회장의 측근이에요. 측근 아주 친한데 이분이 지금 밖에 없어요. 이분이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분이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반박할 길이 없어요. 이분이 그러네. 무슨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러네. 추가 증거가 있어도 어떻게 못하는 궁박한 상황, 갇힌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저렇게 끝날 것 같잖아요. 저렇게 안 끝나요. 저렇게 어떻게 장담하는데 정리될까? 어떻게 정리될까? 저 조 씨의 인생을 제가 좀 알아봤는데 네. 간단한 분 아닙니다. 아 그래요? 간단한 분 아니.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폭로한 분이 그 녹음 파일 잘 보시면 처음부터 시작된 통화가 아니잖아요. 그치, 잘라서 그치. 준 거예요. 그래, 55초만. 앞뒤로 더 있고 수차례 더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인 거죠. 프로. 간을 보고. 간을 보고 나오는 반응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이분이 문제는 긴급 체포돼서 지금 다른 혐의로 다른 사건으로 긴급 체포돼서 갇혀 있다. 그렇구나. 그런 뭐 상황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데 이미 녹음은 공개가 됐고 그렇지. 만났던 사진도 있는데 그냥 그것만 보면 의혹이 있다라고 의혹은 있어? 네,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저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급하게 약간 그 주진우 의원이 긁혀갖고 급하게 막 반발한 것처럼 고소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저것도 긁힌 거죠. 예, 긁힌 거고 뭐 입막기 시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권성동 의원과의 진실 싸움은 계속 될 수도 있겠네. 예?
계속 근데 될 저 가능성이- 사건도 어찌됐든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을 재수사한다면 아니 뭐 특검이 한다면 예, 이게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것까지. 그렇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수사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이 부분까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그 기간에 그 55초 녹음 파일이 하나일까요? 진짜로 상식적으로? 만약에 돈을 받았거나 뭔가 검사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재명을 뭐 돈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현역 정치인이 뭐 검사 출신의 현역 정치인 그때는 여권이죠. 네. 여권의 원내 대표가 검사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뭐 어떤 야당의 대표 정치인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것 자체가 스캔들인데. 사실 그것 자체가 스캔들이야. 평상시에 대한민국이었으면 요걸로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었죠. 돈을 안 받았다고 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누군가와 짜고고 검찰과 조율을 했다. 권성동이 뭐 검찰한테 전화라도 했다. 아니면 누군가한테 야, 더 세게 죽여라고 했다. 그래서 검찰이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됐잖아. 실제로.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무고했다. 이재명은 무고했다.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그거 자체가 스캔들이야. 사실 이것도 특검이 될 수 와, 있어요. 그렇지. 원래 네. 평상시에 대한민국이었다면 대통령이 그저께 갔었나요 국회? 그랬지. 네. 그때 이제 그때, 툭 쳤잖아요. 네, 권성동 의원 악수하고 네. 뭐 툭 쳤잖아요. 그렇죠. 툭 쳤지. 저는 그때 딱 느낌이 사진이 딱 온 순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국회에서 이 두 사람은 마지막 만남이 된다. 진짜 느낌이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은 없어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네. 출두해야 네, 된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사실 많은 의혹에 연루는 돼 있었는데 잘 빠져나왔잖아요. 그렇죠. 강원랜드 채용 비리 그렇죠. 사건도 그렇고. 예. 일단 그거 무혐의로 나왔지. 본인이 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뭐 정말 죄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그때 언론 보도 엄청나게 했거든요. 저도 막 그렇지. 강원랜드 가고 그랬는데 두 사람이 했는데 그 염동열인가 그분은 그 됐잖아요. 구속돼서 그렇지. 유죄를 받았잖아요. 한 분 더 계셨잖아요. 연모 의원. 근데 권성동 빠져나오긴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 빠져나가기 힘들다. 이거 말고도 더 있고. 근데 그게 어찌됐든 이 사건에서는 뭐 그랬고 그 사진을 본 순간 그 화면을 본 순간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구나. 아니 느낌이 좀 느낌이, 싸했어. 느낌이. 나도 네. 그게 무슨 뭐 김민석 의원 뭐 총리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뭐 김민석 의원 총리 되면 안 된다라는 우후 충정만 있었을까? 그게 아니고 본인 사건이 워낙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당해주세요. 이랬을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속말은 속말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동문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진짜 없던 일로 하자. 뭐. 근데 이게 시간이 짧으니까 죄송합니다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도 뉴스버스에서 새롭게 나온 기사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만배 누나 그 윤석열 부친집 있잖아요. 네. 요거는 실제 돈이 김만배가 됐다는 거는 뉴스타파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건 뭐 다 나온 건 있는데 네. 이거 무슨 관계자 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관계자 전원 그 외에는 기존에 나왔던 게 시즌에 왜냐면 나왔던 거잖아. 수사 기록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2019년 4월인가 그 누나가 네. 윤석열 부친의 그 연희동 집을 매입을 해주잖아요. 네. 19억 원인가 매입을 해주는데 2020년 1월인가 그 대장동 수익금은 그 개발 수익금은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매년 들어와요. 매년 나눠서 들어옵니다. 그게 1차 분양, 2차 분양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에 이제 거기에 중개 수수료까지 더한 19억 5천만 원을 누나한테 보낸 그 기록이 네, 있어요. 온라인 계좌 이체 내역이. 근데 그때 당시에 검사가 질문을 하긴 합니다. 김만배한테. 이거 윤석열 검사 부친집 사준 거 아냐 뭐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아냐 그러니까 난 그건 모르는 일이다. 그건 누나가 한 일이 모르냐 이렇게 끝났던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저거는 다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 뉴스버스 기사가 나온 거는 누나가 윤석열 여동생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 집이 안 팔려서 아버지가 불편하셔서 아파트로 가셔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집이 너무 안 팔린다.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김만배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사줘야겠네. 일단 누나가 사줘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게 이제 새로운 건데 그 관계자가 누군지가 지금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사실은 제가 저거를
김만배 전 기자를 만나면 제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저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분이 저는 왜 여태까지 입을 안 열까 이게 참 궁금해요. 근데 보세요. 저게 왜 그러냐면 내도 난 몰랐다가 돼야지. 그러면 일단 누나 집이잖아요. 소유가. 그렇지. 근데 내가 준 게 되면 범죄 수익금으로 산 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저 집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검찰한테 네, 뺏기는 거잖아. 추징되는 거죠. 추징되는 거. 추징되는 거예요. 어. 그것 때문에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상식적으로. 누나 재산에 그 저기 뭐야 손해가 가니까. 그렇지. 그리고 뇌물로 성립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뇌물을 그 공유한 누나가 사람이 되고. 그냥 누나가 아니고 천화동인 1, 2, 8호 중에서 한 호가 2호인가가 누나 거야. 맞아요. 예. 예. 하여튼 그런 저것만으로도 상황이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 사안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이 될 것 같거든요. 저렇게 되면 자기 혐의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고. 그리고 그럼 그 액수가 너무 커 또. 예. 19억 원이니까. 그렇지. 특경이잖아요. 그렇지. 예. 저것만 해도 한 10년 나올 수 있겠네요. 예,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것만 해도 누가 10년이 나와요? 김만배 입장에서도 뇌물을 예. 공유하니까 그러네. 저것만 해도 19억 원을 뇌물을 줬다고 하면 특경이니까 예. 그러네. 네. 엄청난 거죠. 그 더군다나 그 윤석열은 또 공직자였잖아요. 윤석열은 그렇지. 10년 이상 나오죠. 그렇죠. 윤석열은. 그러니까 받은 사람도 많이 나오지만 준 사람도 네, 많이 네. 나온다. 그래서 김만배가 진실을 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나 이게 이분이 약간 말을 하시는데 어. 실질적으로 저 많은 고초를 겪은 것도 사실인 게 어. 이분도 그냥 여러 가지로 쪼개가지고 계속 구속 연장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보석 상태로 나와 있을 때 그 자해 시도도 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더군다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일보 그 기자 김만배에게 돈을 빌렸던 그 기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3명의 기자한테 돈이 간 게 확인이 돼서 검찰이 3명을 기소를 수사하던 와중에 한국일보 그 기자는 한참 선배였던 것 같은데. 응? 그 사람 한국일보 기자? 예. 아니 선배랑 비슷할 거예요. 아, 네. 나랑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그분이 이제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때 일산 살았는데 그쪽에 사시고 어찌됐든 그 당시에 언론의 분위기는 이게 언론이 되게 웃긴 게 앞뒤 상황을 다 알아보지 않고 그냥 다 김만배한테 돈 받았어? 이거 죽일 놈들이네. 검찰이 그거 왜 흘렸을까요? 눈을 가린 거죠.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랑 판사는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근데 김만배 그 녹취록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검사 판사 얘기 나옵니다. 당연히 네. 기자보다 검판사한테 더 많이 검판사랑 줬겠지. 룸사롱하고 이런 거 다 나와요. 그 돈 많이 썼다고.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그 3명 뭐 그분들이 잘못했던 뭐 벌을 받는 게 맞지만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해버리니까 또 언론 거기에 놀아난 거죠. 놀아나니까 그분은 그걸 못 견디고 왜 솔직히 그분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할 이유라고 생각 안 하는데 언론이 그렇게 몰아간 거죠. 죽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진짜 검판사한테 하죠. 검판사한테 같은 돈이면. 그렇죠. 언론한테 기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친한 후배한테 왜냐면 그분들이 그걸 해가지고 뭐 기사를 써준 것도 없어요. 그렇지. 결과적으로 영향을 그렇지. 미칠 만한 자리도 아니고 애매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 무죄 나옵니다. 가면 명백하게 뭘 확 도와준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기자잖아요. 그럼 머니투데이의 홍성군 회장한테 49억 원 50원씩 막 빌려주잖아요. 자기가. 맞다. 홍성국 회장도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머니투데이가 뭡니까? 뉴스원도 갖고 있잖아요. 뉴시스도 그치. 갖고 있고. 거기서 언론 플레이하면 되죠. 내가 사실상 회장하고 노는 사람인데 그렇지. 말이 법조팀장이지. 그렇지. 회장한테 49억 50원씩 시원하게 빌려주는 사람인데 머니투데이 매체가 많아요. 여러 개. 맞아. 그렇죠. MTN 뭐 이런 맞아. 방송도 있고 머니투데이 방송도 있고 그러니까 뉴스원, 뉴시스가 다 머니투데이 거잖아. 그러니까요. 네. 통신사 2개. 네. 거기서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이 뭐 편집국장을 한 것도 아니고